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자, 오늘 SK텔레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빠지는 이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당락 때문이고, SK텔레콤은 매년 중간 배당금을 1,000원, 그리고 결산 배당금을 9,000원 지급하면서 매년 3에서 4%대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에도 9,000원가량의 배당금을 내년 4월에 받게 되겠죠. 근데 주가는 딱 배당금만큼 빠지고 있네요. 참. 자, 오늘의 주가만 본다면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매수의 타점으로 볼 수도 있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라 말아라 이렇게 차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내년 2021년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를 한번 짚어보는 영상이에요. 자, 먼저 우선 내년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희는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우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11번가와 나스닥 시총 3위인 아마존과의 본격적인 공격적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의 원년이 될 것이라 봅니다. 내년을. 자, 이걸 지우고,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아마존과의 제휴를 통해서 해외 배송에 따른 시간도 절약하고 해외 직구 배송 비용이 조금 비싸요. 더. 그래서 이러한 가격적인 측면도 절감하면서 해외 직구족들을 꽤나 많이 흡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회사인 11번가의 매출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이고, 무엇보다 내년 공격적인 투자가 감행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빠르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먹기 위해선 아마존의 후광을 빌려서 공격적인 시장 공략을 진행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 이동통신사 1위 가입자를 확보한 SK텔레콤의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죠. 시장은 이미 1위인 기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쇼핑이든 쿠팡이든 이런 쪽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기업에 주목하죠. 당연하잖아요. 앞으로의 성장성의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선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이 11번가의 내년 공격적인 행보에 따라 모회사인 SK텔레콤의 주가 가치도 비례해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내년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본다면 여기 원스토어 상장, 중장기적으로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까지 내년에는 발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다면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 자, 원스토어 상장이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봐요.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이 원스토어가 뭐냐면 SK텔레콤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지속할 경우에 최대 2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게 원스토어인데, 이미 9월 달에 IPO 주관사를 선정한 상태예요. 본격적인 SK텔레콤 자회사들 중에서 그 스타트를 이 원스토어가 내년에 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자회사들의 연쇄적인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2021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DT캡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SK텔레콤의 자회사라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ADT캡스의 상장도 IPO 준비 중이고, 그리고 내년 본격적인 IPO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앞서 봤던 우리 11번가와 통신 미디어 서비스인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OTT 플랫폼인 웨이브, 얘네들도 모두 IPO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OTT, 웨이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쉽게 이해하세요. 한국판 넷플릭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년 SK텔레콤의 중요 화두는 바로 이러한 자회사들의 연쇄적인 상장 이슈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점이고, 이러한 상장 이슈들 때문이라도 SK텔레콤 내년 시장의 관심에서 절대 소외되진 않을 기업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모빌리티 사업 공략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 오늘 나온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나온 기사인데 SK텔레콤이 팀앤 모빌리티를 오늘 출범했어요. 그러면서 모빌리티 경쟁을 본격화한다, 이건데, 그럼 이 모빌리티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세요.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공용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예요. 간단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걸 공유 경제라고 하는데,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비용을 분담하는 새로운 소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타다 하시나요? 타다 또는 우버, 이러한 차를 모두 같이 빌려 타는 형태도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예죠. 근데 여기서 T맵 모빌리티, T맵은 다들 아시죠?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이 T맵의 유저들을 그대로 끌어온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 T맵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유, 활용하겠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미 지난 10월 달에 이 모빌리티 사업부를 물적 분할했어요. 물적 분할함과 동시에 우버로부터 약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입니다, 이미. 근데 우버가 왜 투자했겠어요?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카카오와도 지분 SK텔레콤이 맞교환하면서 협력자로 나갈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 이제는 이렇게 얘네가 본격적으로 이 모빌리티 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경쟁자로, 카카오와 경쟁자로 시장에서 으르렁대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단순 협력자, 근데 협력해서 지분 가치로 차익도 많이 챙겼어요. SK텔레콤이 승자예요, 승자. 근데 어찌됐든 이 협력자에서 이거 돈 되네, 이렇게 노선을 바꿨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SK텔레콤의 수건사업, 오랜 수건사업이었던 중간 지주사 전환도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 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이번에 12월 달에 박정호 사장이 SK텔레콤 사장이 SK그룹의 부회장으로 승진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분이 그룹 내 M&A 전문가예요. 박정호 지금 부회장이. 이 사람의 현재 목표는 SK텔레콤을 중간 지주사로 전환한 뒤에 SK텔레콤이 보유한 하이닉스의 지분을 기존의 20%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시나리오인데, 앞서 언급드렸던 자회사들의 상장도 적극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려는 이유가 이 SK 하이닉스의 지분 인수를 위한 총알 마련, 그러니까 실탄 마련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일단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진 않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었죠, 이번에.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SK텔레콤은 지주회사가 되려면 자회사인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자회사들의 가치도 올려야겠지만, 이러한 실탄 마련을 위한 자사주 매각 등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열심히 SK텔레콤의 본주 가치를 높여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본격적인 5G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서 개화를 맞는 시기가 내년에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본업의 성장성도 저는 가늠할 수 있다 보는데, 일단 지난 3분기 SK텔레콤의 5G 가입자 수는 426만 명이래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입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 초에 갤럭시 시리즈가 조금 더 일찍 나온다고 하죠. 이러한 갤럭시 시리즈를 비롯한 신규 5G 스마트폰들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가입자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5G가 본격적으로 개화한다고 해서 SK텔레콤이나 LG U+나 이러한 통신주들이 먼저 움직이진 않아요.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먼저 5G 모멘텀으로 움직이겠지만, 보통 네트워크 장비주 상승은 그 이후에 KT, LG U+, 그리고 SK텔레콤까지 이러한 통신주 상승으로 연결되었던 지난 과거를 본다면, SK텔레콤 또한 무겁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주가 우상향 그림, 본 사업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그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년 SK텔레콤에 기대하는 부분들 살펴봤고, 사실 중장기 종목으로 분류해야죠. 해서 당장의 급등락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모아가는 매집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국내 통신 사업이 어찌 보면 파이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본업의 틀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모빌리티 사업, 보안 사업, 이커머스 사업 등으로 사업 구조를 계속 다양화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분명 빛을 낼 것이라 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바라보는 SK텔레콤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고, 자, 오늘은 내년 2021년 SK텔레콤에 기대하는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SK텔레콤은 내년 저희와
내년에 2021년도에 저희와 함께 계속 함께 가 보시죠.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보이실 텐데,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실시간 무료 추천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신 분들에게 유리할 듯하고, 쭉쭉쭉 나오면 저희가 업황, 시향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무료 추천주의 결과겠죠. 오늘 12월 29일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삼성제약, 아남전자, DB하이텍, JCN시스템 이렇게 총 4종목 추천드려서 삼성제약, 아남전자, DB하이텍은 모두 익절로 마무리했고 JCN시스템은 마이너스 3% 손절로 확정 지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는 이렇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가입,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